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치매에 걸렸나 봐요. 옛날에는 5,000명, 10,000명도 외웠더니 치매의 원인이 뭐냐?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니까 핸드폰이더라고요. 핸드폰. 이거 잊어버리면 내 집도 몰라요. 내 부인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못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전국적으로 32개 대학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지난 25일 날 부산에서 신청해서 갔습니다. 제 동창인 부산시장 문정수 시장이 나왔더라고요. 제 연세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총동창회장했고 그분이 나와서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현 회장 시장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3,000여 명이 모여서 현수막만해서 30몇 개가 붙었더라고요. 강사비는 얼마 받았냐? 통장에 500만 원 입금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강의하면은 50명도 안 되는 300, 이건 말이나 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 미래이고 무한 가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조창지도의 모든 성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학교, 국회, 사회단체, 종기단체 등에서 정책강에 이어 오늘 작은 힘을 보태려고 부름을 받고 매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정책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큰 영광을 같이 하신 모든 성리자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종교인이만 모아야 쉽게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저는 심주어 강조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러한 큰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때 정책특강을 하는 이유는 남보다 많이 알고 잘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씩 익히고 경험하고 터득한 내용을 훌륭하신 여러 성진자께 진솔하게 펼쳐서 저 나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논문 중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어 선진국이 되고 우리도 인류를 한번 선도해보자 라고 연구한 통일정책 몇 가지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통일은 300여 페이지, 3,000여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아주 엑기스만 중요한 얘기 한두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어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이고 당위성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강의할 적마다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면 우리의 미래는 창대하리라 그러고 심주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한쪽 귀를 막아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구부려도 됩니다. 저는 항상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통일의 일반론과 통일정책이란 무엇인가? 통일의 효과는 어떠한가 등에 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일은 대가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제 강의는 수천억을 줘도 못 듣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부산에 갔더니 3,600명, 5,000명이 모였더라고요. 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통일할 수 있습니다. 통일하십니까? 아멘. 안보가 무너지면 나도 국민도 국가도 전부 잃고 맞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국가를 믿고 통일을 원하게 만들면 통일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면서 통일할 수 있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셨던 그동안 훌륭하신 애국자님의 큰 노고와 업적에 청중이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자꾸만 국내 인식을 살펴 봅시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곧 이루어져 온 세상이 평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살펴봅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핵과학자,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까지 전부 폐기한다 하더라도 사상이 전환되지 않는 한 통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평화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올 수 있습니다. 단 인적, 물적, 교류 등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봅시다. 5,00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세상을, 바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931번,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를 다 보세요. 수많은 진보딸이 옛날 그대로 잔재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써보지도 못한 다 짊어지고 다니고, 이게 전쟁의 잔재입니다. 931번의 집을 받아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의 원천은 한민족의 민족혼에 기인한 것이고, 이런 탁월한 민족혼의 투개 정신은 군주 백성 장수 의병 등이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생존의 박애정신 등으로 똘똘 뭉쳐서 수많은 애침을 막아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지켜낼 수 있었으나 1990년부터 60년 생각해 봅시다. 이 60년 동안에 당했던 고난의 치욕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 5,000년 동안에 천여 번 당한 그 고난의 크기보다도 절대 작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이유를 아느냐? 알고 계십니까? 둘째, 1940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 소리가 멎기도 전인 1948년에 대한민국은 8월 15일, 북한은 9월 9일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유를 아느냐? 셋째로 1950년 6월 15일, 불과 얼마 전일지도 모릅니다. 동족상산의 비군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분단국가라는 계급장을 단 이유를 아느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바른 국가를 세울 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밝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으면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목이 조금 타네요. 국가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 국민이 믿고 통일을 원하게 만들면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면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몇 가지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1000여 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한이시며 가르치면서 준비했던 진짜 학문적인 얘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과학적 연구관 현장 중심 전체, 우리나라를 봅시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분수로 되어 있어요. 가분수. 가분수가 뭔지 아시오? 중앙에는 수없이 많은데 밑에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것을 현장 중심 정책으로 실행한다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현장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면 국가가 발전합니다.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통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과학적으로 만든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을 못했습니다. 재능 맞춤형 교육 정책을 실행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강한 국가를 만들고 선진국이 되어 인류를 우리도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와 영이 또 바로 서야 선생과 학생이 공동체가 돼서 교육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국가 대사 중 대사인 것입니다. 잘 키운 한 사람은 바로 국가이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 양성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국사 중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목 좀 숙여도 되겠습니까?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전부 시간가상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한번 봅시다. 유대인이 불과 5,000명 정도 됩니다. 5,200 정도. DNA 숫자와 지능 지수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105 정도, 우리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한 160명이나 됩니다. 63명이나 됩니다. 쪽반이 일본들도 25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입니까? 한 500명 됩니까?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인재를 안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나아가서 국가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숨은 재능과 기질을 초기에 찾아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재능 맞춤형 교육을 실행했다면 국가교육 효과는 완전 향상되었을 것이고 국가는 강한 국가가 되고 국민은 더욱더 행복하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과학적으로 우리 출산율 지금 인구가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자녀, 어떤 사람은 두 자녀. 대한민국의 가장 부재인 것이 뭐냐면 정책연구원이 없어요. 정책연구원이 있으면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원 것을 부족하면 채우고 모자라면 또 보태고 넘치면 빼고 해서 이어나가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없을 텐데 국민의 1인당 빚이 벌써 한 2천억 정도 되죠. 여러분 참고 빚쟁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국가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일관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입맛에 따라서 그분들 연구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남북한이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공생관계를 논하고 상상관계를 공생관계로 만들 수 있게끔 국가와 유엔은 싱크탱크를 대한민국 내에 설치하게 만들면 둘이 만나서 상생관계를 해결하고 공생관계 공통부를 찾아내면 우리는 더 쉽게 평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총리, 장관 봅시다. 대통령 다 신부로뿐입니다. 주여.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있으면 이것을 샅샅이 감사하고 조사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는 감사원장 하나를 제대로 뽑아서 주여. 역할을 부여하면 국민의 몫을 다하여 국가는 크게 발전합니다.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서 확인해보고 파악했을 때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말하는 우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정책을 연구한 사람, 통일정책을 가지고 통일을 한다면 평화통일도 선언하게 되고 종전선언을 선언하게 됩니다. 잘못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해버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를 대한민국 하나로 인정하고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잘못 선언하면 두 나라로 선언세게 된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나아가서 그러면 통일이 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수혜국이가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수혜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저는 깊이 연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정책, 미국의 전략, 세계의 전략 모두 다 연구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반도 남북한을 통일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수혜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북한 통일 한반도를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고? 중국과 러시아를 때리잡아서 세계의 패권자가 되려합니다. 왜?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전술기지와 공산품과 또 풍부한 유류를 그네 나라의 수입국가로 만들면 천재적인,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네들의 통일을 위한, 그네들의 목적을 위한 한반도 통일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네들은 뭐라고 하느냐. 남북통일시켰으니까 너가 북한 개발의 70%를 대라. 30%는 중국, 러시아, 일본 너희들이 30%, 10%씩 부담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수혜국가는 누구냐? 미국입니다. 왜 대한민국 동서독 봅시다. 그네들이 1900년 10월 3일 날 19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 통일했습니다. 하나로 28년 동안 2700조를 부었는데 현재 성장률이 66%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2등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0대 국가 안에 들었는데 북한은 지금 60년대로 살고 우리가 통일된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논할 때는 적어도 가정법원에 한두 번 가봐야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보면 하루에 수천 쌍이 서로 난 자식을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이렇게 밀고 땡기고 이러고 있는데 형제 간의 통일도 못하고 친척 간의 통일도 못한 사람이 남이 앞에 서서 시민연대 현합이나 한다고 이러고 돌아다니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한평생 법학을 연구하고 50년 법학을 한 집에 제 집 옆에 살고 계시는 조율 장로님 계십니다. 한 집에 50년 살면서 저는 제 조카수기들이 128명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사람들은 많이 밤일만 했나 봐요. 제가 10일 남매고 처가가 7이나 되는데 저는 이 학생들 교육비를 전부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하루 밥값이 1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밥 나눠 먹기를 했더니 3만 명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대밥을 나눠 먹기는 것이 한 3만 명 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 성경만 가지고 달달 외워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언행을 실천합시다. 못난 바보이기 때문에 저 자식 바보라 저런 날 한다. 이상 바보 말씀 접고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